달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 이자율을 살펴봤고요. 명목 이자율은 그 실물 단위가 아니라 화폐 단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면 이제 100만 원을 은행에 1년 동안 뭐 예치했을 때 추가로 받게 되는 돈을 우리가 명목 이자라고 하고, 이제 이것을 투자한 금액 대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자율이겠죠. 또는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한 표현입니다.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100만 원이 1년 뒤에 얼마의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 이자율은 화폐 단위로 보았을 때 시간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100만 원과 1년 뒤에 100만 원이 어떻게 교환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명목 이자율이니까, 실제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00만 원의 어떤 그 교환 비율이란 의미보다는 사실상 1년 뒤 시간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목 이자율이 2%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명목 이자율이 이거보다 훨씬 더 낮죠. 보통 이제 명목 이자율은 다양한 이자율이 존재합니다. 명목 금리, 명목 이자율에는 다양한 금리들이 존재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 이제 은행 간에, 중앙은행과 은행 혹은 은행과 은행 사이에 자금을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간에 이제 자금 거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혹은 예금을 할 때 이자율과 다른 콜 금리라고 하는 이제 금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일일 하루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적용되는 이제 금리가 콜 금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콜 금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금리들이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이 보통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금리, 3년짜리 국채 금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거시경제학에서 경제 상황이 어떠한가를 판단하는 그런 지표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 국채인데, 국가가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보겠습니다만,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국채고요. 물론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금을 조달할 때도 있고, 이제 채권, 국채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파이낸스의 방법이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회사는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또는 이제 회사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일종의 돈을 빌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 자본을, 에셋을 키우는 것이고, 회사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제 돈을 금융시장으로부터 빌려오는 것이죠. 일종의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의 차이인데요. 그런 이제 회사채 금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이제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명목 이자율의 어떤 평균값 혹은 이것들을 대표하는 것. 그래서 보통 거시경제학에서 명목 이자율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키는데요. 이제 하나가 중앙은행이 책정하는 통화 정책을 목적으로 책정하는 기준금리를 가리킬 때도 있고, 또는 국공채 금리,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의 국채의 금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보통 거시경제학에서 명목 이자율은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우리가 은행에 이제 가서 관찰하는 이자율, 은행에서 보게 되는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준금리, 그다음에 국공채 금리 이런 것들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붙는 거니까요. 가상금리 비슷하게 움직임 자체는 약간 다르긴 해요. 정확히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공채 금리가 올라갈 때 시중 금리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올라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같은 방향으로 반드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움직임의 방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면 이제 국공채 금리나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금리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목 이자율이 2%라면 자, 오늘의 100만 원은 1년 뒤에 102만 원과 교환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명목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100만 원이 1년 뒤에 102만 원과 교환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명목이자율은 2%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이자율은 연율, annual rate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한 달 동안 빌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제1금융기관에서 1개월 동안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만 한 달 동안 2%의 이자율로 돈을 빌린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건 연간 이자율이 2%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00만 원을 빌리면 제가 102만 원을 상환해야 되지만 한 달 동안 2%라고 하면 이건 이제 연율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대충 이거의 12분의 1을 이자로 지급하면 되겠죠. 네, 물론 저 가끔 이제 무슨 그 케이블 TV 이런 데서 광고하는 그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이제 금리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5%라고 했는데 이게 연율일 수도 있고요. 이게 월 5%일 수도 있습니다. 월 5%면 이자율이 60%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 피셔 이퀘이션인데요. 우리가 앞서 이제 퀀터티 티오리를 봤고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피셔 이퀘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셔 이퀘이션은 우리가 단기 거시경제 모형으로 들어갔을 때 그 거시경제학의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이제 관계를 잘 설정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퀘이션이 되고요. 피셔 이퀘이션은 단순하게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관계는 이러합니다.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피셔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질 이자율이 1%고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1%면 그래서 R이 1%이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이 1%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우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명목 이자율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피셔 이퀘이션입니다. 제가 피셔 이퀘이션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 이제 간단한 예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닭 이야기를 했으니까 닭과 현금만 존재하는 어떤 경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질 이자율을 편의상 T기에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을 편의상 RT라고 썼고요. 이제 RT가 20%라고 한다면 이건 실질 이자율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00마리를 빌려주면 감가상각을 고려했을 때 감가상각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가상각을 고려했을 때 이제 20마리를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닭 한 마리를 1년 동안 키우면 1.2마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 빌려주면 제가 돌려받는 것이 1.2마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1년 뒤에 1 플러스 RT 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X 마리를 가지고 있다면 X 곱하기 1 플러스 R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이 이퀘이션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키우면 1년 동안 정확히 한 기간 뒤에 1 플러스 RT 마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질 이자율이니까요. RT가. 그 다음에 이제 닭의 가격은 지금 우리가 현재를 T 시점이라고 부르고 1년 뒤를 T 플러스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편의상 1만 원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1년 뒤의 가격은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이 가격이 이제 얼마인지는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미래 가격 PT 플러스 1은 아직 우리가 물론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가격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명목 이자율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T 시점의 명목 이자율은 IT라고 쓰고요. 그래서 만일 은행에 1만 원을 예치하면 1년 뒤에 1 플러스 IT만 원을 돌려받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IT가 5%다라고 한다면 1년 뒤에 얼마를 돌려받아야 되냐면 1만 500원을 돌려받으면 되겠죠. 1만 500원. 자, 이제 명목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피셔 이퀘이션은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이었었어요. 이게 바로 피셔 이퀘이션인데 우리가 지금 이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명목 이자율을